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라 불리던 5천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에 6천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 유전을 언급하며 매각 명령을 지시한 대상은 투기용 농지라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선수가 MBN 뉴스7에 출연해 쇼트트랙 여제의 계보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급등을 넘어 불기둥입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6천 고지에 올라섰는데 5천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증권가에선 상반기에 8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6,083.86. 한국 증시 역사 최초로 6천을 넘어선 코스피 종가 위로 축포가 터집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에 국내 증시는 이번에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음에도 기관과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려 장중 한때 6,100선도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대장주는 나란히 장중 신고가를 다시 쓰며 각각 20만 원과 100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현대차도 9%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6천 돌파가 일시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개선에 축적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올해 개장때와 비교하면 코스피가 1,755포인트나 오른 건데 상승률 4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난 1월 22일 장중 5,000피를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코스피 6,000이라는 새 역사를 쓴 겁니다. 그야말로 불기둥 코스피에 증권가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치를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6천을 바라봤던 키움증권은 최근 7,300으로 상향했고 노무라 증권은 반도체 전망을 반영해 상반기 목표로 8천을 제시했습니다. 이익 전망 상향 추세가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6천 중후반을 넘어서 7천 선까지도 시가총액도 5,016조 원으로 5천조를 훌쩍 넘기며 프랑스를 추월하고 세계 9위권에 진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 같은 강세장이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에다가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여전합니다. 한쪽에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단숨에 6천마저 돌파한 코스피의 올해 평균 상승률입니다. 대형주는 33% 오른 반면 소형주 상승률은 절반도 안 되는 13% 수준에 그칩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계속된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비중이 제일 크긴 하고요. 장기 투자하고 있어서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대급 상승장에서 뒤처질까 빚을 내는 개미도 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2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계속 증가세입니다. 금리가 높은 카드론마저 11% 넘게 급증했는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급전을 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나만 투자를 하지 않아서 손해보지 않나 하는 포모 현상도 나타났고 빠르게 오른 만큼 조만간 급락장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상당합니다. 자금이 한쪽으로 몰렸다가 또 금방 빠지거나 그 타이밍을 또 못 잡으면은 몇 년씩 물리는 일이 생기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도 늘어 주식을 빌린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보려는 공매도 대기 자금은 15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다주택에 이어서 이번엔 농지를 놓고 설전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농지 매각 명령에 대해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한다면서 강력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서울시장에 도전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농지 소유를 문제 삼았고 정 구청장은 함량미달 공세라고 받아쳤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상속이나 노령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는 매각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만 그 대상이란 겁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색깔론 공격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이미 헌법에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 유전 원칙이 명시돼 있고 그 법을 따른 거란 설명입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자 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보수 진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농지 투기를 겨냥한 건 이른바 부동산 투기 전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살 때 농지를 취득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지적한 걸 두고 정 구청장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추정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입니다. 전남 여수시 소재 논과 밭을 앞에 2107제곱미터, 약 637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1968년에 전남 여수시의 농지 127제곱미터, 2년 뒤인 1970년에 1980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정 구청장이 1968년생인 걸 감안하면 0살에서 2살 사이에 취득한 셈입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당장 민주당 인사, 대통령실 내부 인사,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출마를 공공연하게 선언했던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진우 의원은 정 구청장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 인사 4명을 농지 투기자로 규정하고 즉시 조사와 매각 명령, 투기 수익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 편이라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성과 책임 없이 내부 의혹을 덮은 채 외부를 향해 잘못을 돌리고 강제 매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의 민낯이자 통제일 뿐이며 국민의힘은 정원호 구청장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부모가 매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서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명의로 등록된 땅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건 실제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입니다. 정 구청장은 1968년과 1970년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며 장손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로 부모님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의원을 향해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의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을 공개 지지한 민주당 최현일 의원은 무지한 공세라며 거들었고 당 차원에서도 정 구청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토지의 성격이나 취득 시점의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구태입니다. 정 구청장의 해명에 김재섭 의원은 이 대통령 말대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재반박에 나섰는데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본격 견제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위헌 우려 탓에 막판에 원안을 수정해서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법 왜곡죄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왜곡이나 사실관계 오판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와 판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약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부라는 경기장의 판 자체를 갈아엎으려 한 것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짜여진 각본입니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법사위안을 유지하겠다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구속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의 범위를 구체화해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당론을 강행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사위도 따라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수정안이 위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이에 반대하는 사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영 기자, 지금 회의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이곳 대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됐던 전국 법원장 회의는 조금 전인 6시 45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상정하는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데요.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는데요. 지난해 열린 정기회의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의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선 판사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제가 여러 법관들에게 물어봤는데 일선 판사들의 분위기도 불만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3대 개혁안 가운데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신설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계속됐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언안 등은 사법부 전체의 문제였던 반면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일선 판사들 개개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법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으면 법 왜곡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고 기준도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2차례나 직접 나서 강력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자, 정치 톡톡 정치부 정태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특급 칭찬입니다. 칭찬도 그냥 칭찬이 아니고 특급인데요. 누가 누구를 특급 칭찬한 겁니까?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칭찬한 겁니다.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기사를 하나 공유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자기 정치 탓에 대통령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에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특급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특급 칭찬을 한 겁니까? 네, 여권 내 계파 다툼과 당정 갈등설이 좀 확산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여권 내 그리고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과 친 정청래 그룹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 정 대표도 화답하듯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이렇게 화답을 뭔가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죠. 탈퇴 행렬입니다. 탈퇴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예. 대다수가 친명계여서 일각에선 반청 모임이란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당 공식 기구로 흡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한 친명 이건태 의원이 즉각 우린 당 공식 기구와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탈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매우 실망했다며 탈퇴를 선언했고 부승찬, 민영배 의원도 떠나겠다 했습니다. 당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었는데도 유지된다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파 모임에 대한 오해를 알 수 있는데 왜 유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탈퇴를 한다 이런 말인 거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빗사기입니다. 빗사기면 뭔가 사라졌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요? 네, 빛의 속도로 삭제란 표현인데요. 예. 배현진 의원이 오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예. 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실까요? 장동혁 대표와 배 의원이 나란히 앉아 포즈를 취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 보이죠? 이 사진을 첨부한 배 의원은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깔깔대며 갈매기밥 함께 던지던 우리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맑던 자기 가치를 파냐라고요. 그런데 배 의원은 이 게시물을 올린 지 10분도 안 돼 삭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왜 삭제했습니까? 배 의원과 통화해봤는데요.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서 삭제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날선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혼동도 됩니다. 자, 정태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사람의 대변을 뿌리고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MBN이 앞서 보도했던 인분 테러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회색 후드티 모자를 쓴 남성이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아파트로 향합니다. 준비해온 비닐봉지를 아파트 앞에 두고 잠시 머뭇거립니다. 다시 돌아와 머리를 긁적이며 망설이더니 결국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사람의 오물을 뿌리러 들어가는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낙하치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테러에다가 협박성 그런 전단도 16층부터 18층까지 쭉 이렇게 계단실에 뿌려뒀어요. A씨는 범행 전 주변 편의점에 들러 쓰레기 봉투를 산 뒤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아파트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한 것도 모자라 도어록에 접착제까지 발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파트 비상계단 곳곳에 해당 세대 거주자를 비방하는 전단지 수십 장을 뿌렸고 사람의 대변까지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MBN이 단독 보도한 사적보복 대행 조직의 범행 수법과 판박입니다. 이 조직은 의뢰를 받으면 한 건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며 특공대원을 텔레그램방에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특공대원들은 직접 대상자의 자택을 찾아가 인분 테러를 하거나 마구 레커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A씨를 추적하는 한편 해당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1,400만 원을 넘길 뻔한 80대 어르신이 시민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우연히 수상한 장면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수거채까지 붙잡는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통화를 하며 식당 주차장을 가로지릅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서성이더니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넣고 사라집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지켜본 식당 주인이 할머니가 숨겨놓은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와 열어봤더니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식당 주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수거책이 도착하고 식당 주인을 보고는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자리를 뜹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수거책이 눈치채고 도망갈 것 같아 식당 주인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단골 손님과 군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힘을 합쳐 수거책을 붙잡은 겁니다. 눈치를 보느라 이 실외기 밑에 있던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던 수거책은 결국 뒤쪽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붙잡혔는데 마지막까지 휴대폰 속 증거를 지우려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의 그 평생 벌어오신 전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꼭 잡아야 됐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거책을 검거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몸통을 쫓는 한편 식당 주인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화제가 된 소식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장덕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도 첫 번째 아이템 바로 가볼까요? 여수 해산물 2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사건인지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해산물 비싸다는 건가요? 네, 28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예. 최근 한 SNS 계정에 자신이 여수에 갔다 왔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에서 모듬 해산물과 소주 2병을 먹었는데 28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8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수에서 바가지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우선 이 영상은 가짜라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는 업소명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접수된 민원이나 신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지난 16일에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시면 나무가 푸르고 사람들 옷차림도 가볍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 AI로 목소리를 입혀서 만든 조작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영상은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네, 여수시도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수 소상공인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제작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이 가짜 AI 의사가 이 가짜 다이어트 약을 홍보한 영상이 문제가 있다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건 홍보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도대체 그럼 왜 만든 겁니까? 네, 이 영상은 조회수가 16만 회, 댓글은 8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예. 댓글들을 보면 여수 정신 차려라, 가지 마라 이렇게 분노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조회수를 늘리고 공분을 일으켜서 관심을 끌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경찰이 중국인을 쫓아가서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영상 등 AI로 만든 경찰 관련 영상 50여 개를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누적 조회수가 3,400만 회에 이르는데 이 남성은 이 조회수를 기반으로 일부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I로 만든 영상은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게끔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AI 표시 의무제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년간 계도 기간이라 실질적인 처벌은 없고요. 더 큰 문제는 AI 표시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유포할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3자가 AI 표시를 지우고 무분별하게 유포를 해도 대책이 없다는 거군요. 그래서 AI 표시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등 대책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됐는데 예. 아직 통과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제작자가 넣고 그다음에 그게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자국으로 남아서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네, 결국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남은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사회부 장덕진 기자였습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오르면서 지난해엔 0.8명을 회복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반등의 주역은 현재 30대가 된 90년대생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놀 수 있는 한 실내 놀이터입니다.
태어난 지 36개월이 안 되는 영유아만 모이는 곳인데 평일 낮에도 북적입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육아휴직 제도,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출산을 계획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 4,500명입니다. 전년보다 7% 가까이 늘어난 건데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 이른바 합계 출산율은 반등했습니다. 2022년부터 0.7대로 주저앉았는데 지난해엔 0.8을 기록한 겁니다. 한 해 70만 명 넘게 태어나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 1991년생부터 1995년생이 올해 30대 초반이 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제 또래들 친구들 다 이제 양육을 하고 있거나 이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들 아이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 세계 꼴찌를 면치 못하던 합계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추세가 길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에코붐 세대 이후엔 인구가 다시 줄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 인구가 꺾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2027년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출산율 반등에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 증가는 5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의 줄임말인데요. 한국인들의 각별한 아이스커피 사랑을 상징합니다. 급기야 세계적인 커피 체인이 아이스커피 신제품을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보였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날은 다소 풀렸지만 도심 풍경은 아직 코트와 패딩 점퍼 같은 두꺼운 옷 일색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손엔 어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잘 안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국내 카페 음료 가운데 아이스 메뉴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커피 구매자 중 3분의 2 이상은 아이스를 택했고 겨울에도 절반가량은 아이스 커피를 마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아이스 커피를 사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저가 브랜드에서도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도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해 아이스커피 신메뉴를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론칭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공기를 주입해 거품과 부드러운 질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으로 아이스커피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Also very much aware of the Oljuka trend and the importance of the iced coffee for Korean consumers. 경쟁사들도 아이스 전용 신메뉴를 내고 특화 원두를 사용하는 등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핫 아이스 겸용 음료가 나오고 아이스만 되는 음료가 비중이 은근히 있어요. 한만 나오는 건 드물고요. 사계절 내내 쿨한 한국인의 얼주가 사랑이 전 세계 커피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입니다. 금메달 2개를 획득했고 동시에 한국 선수단의 최우수 선수로 꼽힌 김길리 선수 모셨습니다. 자, 김길리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맹활약을 했는데 이번 올림픽을 마친 소감이 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 너무 만족하는 결과여서 너무 다행스럽고 또 너무 기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하는 게 김길리 선수 하면 별명부터 떠오릅니다. 람보르길리. 이게 자동차 이름을 본뜬 건데 이 이름을 딴 자동차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탑승을 하고 집에까지 그 차를 타고 갔나요? 네, 맞습니다. 그 차를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처음 타보는 차여서 너무 좋았고 또 네. 너무 타고 싶었던 차여서 더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선수단에 속한 선수 중에 유일하게 이관왕, 금메달 2개입니다. 메달마다 좀 느낌이 다릅니까? 메달은 똑같은 메달이라서 네. 그냥 비슷한데 뭔가 그 경기를
생각하면은 예. 네,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메달이 있습니까, 둘 중에? 여자 계주가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연습 과정에서부터 너무 많이 노력하고 예. 또 뭔가 더 믿기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회 초반에는 우리나라 쇼트트랙에서 메달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력 종목인데 좀 이거 약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경은 좀 어땠습니까? 그냥 제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혼성 계주에서 넘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악착같이 경기에 임한 것 같거든요. 당시 어떤 각오가 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넘어졌을 때는 뭔가 이렇게 올림픽인데 계속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뭔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예. 근데 그냥 전에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제 자신을 더 믿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 자신을 믿고 뛴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메달 네. 2개 이걸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끝난 뒤에 선배 선수죠. 최민정 선수가 후계자로 김길리 선수를 콕 집었습니다. 민정이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민정이 언니만큼 더 큰 선수가 되려고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길리 선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른바 세리머니 손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두 손으로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딱히 의미는 없는데 뭔가 이 세러머니를 하고 나서부터 예. 제가 뭔가 계속 1등도 많이 하고 뭔가 경기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세러머니를 약간 부적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인데 굉장한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책도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밀라노 올림픽 좀 끝나고 나서의 뭔가 잠시나마의 휴식을 좀 더 즐기고 그렇군요. 네,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또 뭔가 운동에 대해서 성실하고 더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관왕 람보르기니 김길리 선수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유명 앵커의 모친이 실종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가족은 현상금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까지 내걸며 공개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미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의 앵커 서베나 거스리. 지난달 31일 사라진 어머니가 3주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Day 24 since our mom was taken in the dark of night from her bed. And every hour and minute and second and every long night has been agony. 서베너는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 현상금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을 주겠다고 호소했습니다. What is to be, then we will accept it. But we need to know where she is. We are offering a family reward of up to $1 million. 연방수사국 FBI도 가족들이 내건 현상금과 별도로 중요한 제보에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복면을 쓴 괴한이 서베너 어머니 집 현관에 접근한 모습을 확인한 뒤 납치의 무게를 싣고 공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I walked 7 miles down Campbell Avenue, searching after the bloody gloves were found, searching the whole side of the road, looking for more evidence. 하지만 지난 10일 관련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풀어줬을 뿐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중국은 대륙의 스케일답게 전국의 스키장만 800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스키장만 많은 게 아니라 사고도 많다는 건데요. 스키를 타러 갔다가 이렇게 공포의 리프트를 타게 된 모습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상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리프트. 탑승구까지 왔는데도 속도가 전혀 줄지 않자 뛰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장비를 미리 떨어뜨린 뒤 땅으로 구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성의 한 스키장 리프트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이용객들이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리프트 최대 탑승 인원보다 50명 넘게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멈춰선 리프트로 사다리를 연결합니다. 간수성 스키장의 리프트가 정전 후 기계 고장으로 3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100명이 넘는 이용객들은 구조될 때까지 안전금을 조차 없는 허공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 여성이 리프트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참을 버텼지만 결국 아래로 떨어집니다. 안전바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행히 나무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되며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민난성의 유명 설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강풍에 휘말려 놀이기구처럼 흔들립니다. 강풍이 불기 직전 운행을 멈춘 덕분에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리프트 사고를 막기 위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장비 점검과 비상계획 수립을 더 강화한 새로운 안전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경찰을 피해서 이 쓰레기통에 숨으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환경미화원에 딱 걸렸습니다. 이 미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도주극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안을 가리킵니다. 경찰차가 다가가자 한 남성이 쓰레기통 안에서 튀어나와 주랭랑을 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수배 중이던 남성이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쓰레기통 속에 숨어 있다가 들통난 겁니다. 다급했던 남성은 신발까지 벗겨진 채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칠흑 같은 밤 시뻘건 불기둥이 굉음과 함께 솟아오릅니다. 곧이어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빨갛게 뒤덮이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24일 밤 태국 북동부 수린주의 국경경비대 무기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창고 근처에 사람이 없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한 명이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류탄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탄약고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층 건물이 흙먼지를 내뿜으며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 내린 폭우로 주택과 건물이 무너져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져 최소 2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달 이미 예상치의 2배 넘는 비가 내리며 관측 이래 최악의 2월로 기록된 가운데 브라질 정부는 12개 주에 폭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108분 동안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도 있습니다. 더 강한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마치 TV쇼와 같았습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올림픽 아이스하키 금메달 팀을 소개할 때는 스탠딩 코미디를 방불케 했습니다. People are asking m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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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President, we're winning too much. We can't take it anymore. We're not used to winning in our country. Until you came along, we're just always losing, but now we're winning too much. 역대 최장인 108분 동안 이어진 국정연설은 경제 성과 홍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무역 합의를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더 강화된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They're a little more complex, but they're actually probably better.
leading to a solution that will be even stronger than before.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미쳤다고 독설을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관들과의 악수 때는 어색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은 내일 이란과의 3차 핵 협상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엔 이미 미군 전투기 150대가 집결해 있고 이란 역시 보란 듯이 해안 군사 훈련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바다 위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트럭 양용 전차를 타고 실탄도 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란듯 해안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집결시키며 미국이 군사 압박에 나서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란이 사거리 약 290km에 달하는 중국산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구매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نیروی مخصوص و زرهی و سوارزرهی اقدامات خیلی خوبی طراحی شده. این طراحی ها بر اساس تهدیداتی که هست. 미국은 압박 수위를 또 한 번 높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4일 공개된 비행 추적 데이터와 위성 사진을 토대로 미국이 유럽과 중동 기지로 150대가 넘는 군용기를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haven't heard those secret words. We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미국과 이란 사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시작되는 3차 핵협상이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 훈련을 앞두고 한미 간 엇박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훈련 역시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야외 기동 훈련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됩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주한미군은 서해상에 F-16 전투기를 170여 차례 출격시키는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를 두고 우리 군 수뇌부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란 취지로 설명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어젯밤 긴급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대비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사실이 우리 군 수뇌부에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을 뿐 사과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겁니다. 양국 간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여당이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충돌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복원을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인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를 두고도 미국 측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다음 달 9일부터 열흘간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 측이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연습 기간 동안에 야외 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 측이 야외 기동 훈련이 계획대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인데요. 최하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열 커버를 두른 로봇이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며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소방 로봇은 지난달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축구장 200개 규모를 태운 밀양 산불에도 출동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와 소방청이 공동 개발한 소방 로봇은 모두 4대. 수도권과 영남에 2대가 배치됐고 경기 남부와 충남에 2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로봇은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고 장애물을 넘어 험한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17층 높이인 5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데 800도의 고열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로봇에 탑재된 시야 개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해 짙은 연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하고 구조 대상자를 찾습니다. 특히 소방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뜨겁고 연기로 가득 찬 지하 공간이나 붕괴 위험 현장에도 언제든 투입할 수 있습니다. 순직 소방관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더 개선을 시키고 기능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100대를 더 만들어서 전국의 소방서에 지급을 해서 무인 소방 로봇의 도입은 단순히 장비 확충을 넘어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대응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계급장 떼고 오직 실력으로 붙는 진짜 트롯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9시 40분 MBN에서 신규 예능 무명전설이 첫 방송되는데요. 참가자들의 실력은 물론이고 경쟁 방식까지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심가연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무명의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쓸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무명에서 전설이 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 나이, 국적, 경력 등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트롯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치열한 전쟁에 나섭니다. 인생을 걸고 뛰어든 무대의 심사에는 트롯대세 신유부터 남진, 주현미 등 레전드 가수들도 합류해 무게감을 더합니다. 원석이 아닌 정말 보석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가 누구나 어느 누구도 무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뜻깊은 프로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승부를 더욱 흥미롭게 이끌 장치는 서열탑. 인지도를 기준으로 무명 81명, 유명 18명을 1층에서 5층까지 배치한 뒤 층별로 생존전을 벌입니다. 낮은 층은 실력으로 올라서야 하고 높은 층은 이름값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 회부터 의외의 무명 실력자가 대거 등장하는 가운데 아직 베일에 쌓인 인지도 상위 18명의 정체에도 관심을 모읍니다. 최후의 일인 서열탑의 꼭대기를 향한 뜨거운 생존 경쟁은 오늘 밤부터 매주 수요일 9시 40분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증 환자의 경우 광역 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직접 지정하도록 지침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석 달간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리빙 전시회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31년 역사 중 가장 많은 5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1,900여 개 부스에서 가구와 가전, 조명, 테이블웨어 등 다양한 리빙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바둑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기선의 첫 주인공을 가리는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초대 기선을 가리는 대회답게 이세돌 구단과 배우 박보검도 응원을 왔는데요. 첫 판의 승자는 우리나라 대표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한 지 10년을 맞은 이세돌 구단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한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결승전. 10년 전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이긴 처음이자 마지막 인류로서 AI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AI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이랭커가 상위랭커를 이기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위랭커가 하이랭커보다 AI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활용했겠죠.
드라마에서 바둑 기사로 열연하고 취미도 바둑인 배우 박보검도 결승의 주인공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왕싱하오 구단의 무운을 빌었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님과 왕싱하오 구단님 오늘 멋진 수당 기대하고 또 좋은 경기 볼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대진답게 치열했던 결승전 1국은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154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박정환 구단은 앞으로 1승만 더 거두면 초대 바둑 신선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승 상금 4억 원과 바둑의 신선, 기선복의 주인공을 둔 두 사람의 수싸움은 내일 2국으로 이어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14도, 의성은 16도로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일 텐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내일도 오전까지 대부분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은 아침에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올라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금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